제22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막중한 성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평화, 민생, 경제를 중심으로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의 지지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민생 법안 설계 만들어 해야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선이 똘똘 제이노믹스 실천으로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북미 정상회담에서 재차 확인된 판문점 선언을 국회 차원에서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다행히도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성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방탄국회를 즉시 철회하고 국회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확인된 평화와 민생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과의 협치를 더욱 노력할 것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로 정치권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거듭 밝힙니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에 화답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당선자들은 당선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심기일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각급 지방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선언에 걸맞은 자치와 분권의 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과 인사,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기득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중심에 놓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정부패와 기득권 등 지방 적폐와도 일전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반부패 윤리 선언을 선도하고 이를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선출 및 의회 구성에 있어서 불법이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의 방침을 준수해 주셔야 할 것이고 당은 즉각 방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과 의정 능력, 윤리의식을 제고할 당 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가 높고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와 의회는 한층 더 높은 윤리의식과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당은 지방정부의 불법과 비리, 해당 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민의 지지가 식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와 함께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당내 논의를 거쳐 당의 방침을 하달할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부 징계도 착수해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하고 일부는 재판 업무에도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13명이 공동명의로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대법원은 혼란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대법관들의 입장문은 그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발표였다고 사료됩니다. 대법관들 중 일부는 의혹이 제기된 재판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었거나 혹은 주요 재판 당시 대법관이 아니어서 의혹의 진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거나 전혀 모르는 위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무고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며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고심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이미 실추된 권위를 내세우며 국민의 사법정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은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이게 법원이냐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사법부의 전면적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9시 2018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 첫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6월 국회가 계속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제가 원내대표 되고 첫 번째 임무가 국회 정상화였습니다. 이제 한 달 만에 제 임무가 다시 국회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내부 사정으로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민생을 살피고 평화를 향해 나가자는 민심을 깊이 헤아린다면 우리 야당에서도 함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 문을 열고 정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 경 가야 다른 야당들의 정비가 끝나서 원협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원협상이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국내 가계의 빚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난 15일에 5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신규 취업자 증가폭 7만 2천 명, 청년 실업률 10.5%라는 일자리 성적표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는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종의 구조조정, 기존 주력 산업의 고용 창출 한계, 생산 인구 감소와 같은 구조적 원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현재의 비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달 경로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당은 오는 20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긴급한 경제 노동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것입니다. 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당 차원의 경제 민생 TF를 가동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인 통화를 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작업과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에 우리 국회도 그에 맞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윤관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6.13 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애쓰신 추미애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또 중앙선대위원장들, 최고위원을 비롯한 시도당 위원장, 의원님, 당직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투표로서 준엄한 명령을 내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더욱더 잘해야겠다라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은 지난 대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는 이번 6.13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국민의 선택으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치권, 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저희 당이 앞장서서 이번 6.13 선거를 통해 다시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인천과 부천 국민들은 입에 담기도 싫은 말로 표현된 이분망천이라는 적폐 세력에게 훼손을 당했습니다. 이에 다시 자긍심과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특명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도 지금부터 부단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6.13 선거로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 교육권력 이 모든 것이 선거 결과 민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실현한 첫발은 신속한 국회의 정상화입니다. 국회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평화민생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선거 참패에 의해 후폭풍 수습에 여력이 없더라도 야당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및 국회의장단 구성에 신속하게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